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황진이는 조선 중기 최고의 기생이자 뛰어난 미모와 시제로 유명하죠. 수많은 남자들을 홀린 요부라고 각인된 아름다움의 대명사 황진이.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황진이의 정체는 조선 정부의 비밀 정보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구와 명나라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로 활동했고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림자 요원이었을 것이란 가설하에 지금부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황진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06년 조선 중종시대에 황진이는 개성의 몰락한 양반가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황진사는 하급 관리로 나라의 녹을 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정도였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신부는 서울, 즉 서자와 같은 차별받는 지위였습니다. 실제 황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을 크게 보였습니다. 5세에 한자 읽기를 시작으로 8세에 시 창작의 두각을 보였으며 12세에 개성 일대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5세 황진이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사랑 벽계수와의 비극적 이별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벽계수는 개성의 젊은 선비로 황진이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로 결혼은 불가능했고 이 일로 절망한 벽계수가 금강산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기록된 황진이의 첫 번째 비극이죠. 하지만 여기서 상상을 더해보면 그날 밤 절망에 빠진 황진이에게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그저 울고만 있을 텐가? 누구세요? 나는 조정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 같은 재능 있는 여인이 필요하오. 노인의 정체는 조선 정부의 비밀 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기생이 되어라. 기생이요? 그렇소. 하지만 평범한 기생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하는 특별한 기생 말이오. 노인이 설명한 임무는 이러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외국 사신들의 정보 수집, 외구의 침입 계획 파악, 명나라와의 외교 기밀 정보 획득. 그대의 미모와 재능이라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황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벽계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보지 않겠나? 그 말에 황진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이중생활로 낮엔 황진이란 이름으로 최고의 기생의 삶을 살아가고 임무가 있을 때마다 송도 지금의 개성에서 한양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다녔죠. 황진이는 한양 최고의 기방연화로에 입성했습니다. 실제 기록된 황진이의 재능들로는 시문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현재도 다수의 작품이 전해집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의 명인이었으며 춤과 노래에 탁월했다는 기록이 있죠. 뛰어난 미모와 기품 말고도 숨겨진 재능도 있었습니다. 8개 언어 구사했는데 이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등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완벽한 연기력과 위장술까지 말입니다. 밤에 황진이는 조선의 스파이로 그 첫 번째 임무는 일본 사신단 감시였죠. 1520년 일본 사신단이 조선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 역사로는 이 시기 일본은 조선 침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임진왜란의 전초 단계였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는 일본 사신들의 환대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와, 조선의 기생은 정말 아름답군. 일본 사신들은 황진이가 일본어를 이해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케시, 조선 남쪽 해안의 지도는 구했나? 네, 부산포와 제주도 정보까지 입수했습니다. 황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술을 따라주면서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가 수집한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입 계획은 70년 전 계획의 완성 단계로 그 첫 번째로 부산포 공격을 시작으로 그 다음 단계로 명나라와의 연합 차단시키는 전략을 실제로 이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내 협력자들의 명단, 말하자면 이완용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야. 황진이는 즉시 비밀 연락망을 통해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실제 역사로도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학자 서경덕과 깊은 관계였죠. 하지만 상상을 더해보면 서경덕도 사실은 조정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황진이, 자네도 그 일을 하고 있었나? 서 선생님도요? 하하, 우리는 한 팀이었던 거군. 서경덕은 학자로 위장한 정보 분석관이었고 황진이는 현장 정보원이었던 것입니다. 황진이의 정보망은 실제로도 촘촘하고도 신뢰도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는데 주로 고위 관료들은 연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기밀 누설을 쉽게 하는 편이었으며 외국 사신들은 황진이의 미모에 반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죠. 여기에 잠시 들르는 상인들은 국경 무역 정보와 외국 동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궁녀들은 왕실 내부 정보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여기에 기생 동료들은 전국 각지의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정보원 역할을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들이었고 이때 기생들은 당시 최고의 정보 허브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술에 취해 비밀을 털어놓는 장소였거든요. 1530년 황진이에게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명나라 사신 중 한 명이 황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기생,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명나라 사신이 황진이를 은밀히 추궁했습니다. 내가 조선 정부의 스파이냐? 황진이는 순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라니요? 저는 그저 손님들 말씀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들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완벽한 연기로 순진한 기생 역할을 해냈습니다. 호호호, 사신님께서도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이때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황진이가 수집한 일본 침입 정보의 실체가 있었으며 1520년대 황진이가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첫째, 일본의 조선 침입 야욕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다. 공격 지도에 얼마만큼의 병력이 동원될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 내 협력 세력의 실명도 전달되었던 점으로 일본 공격의 현실화를 알려주었죠. 둘째로 명나라 견제 전략이 있는데요. 실제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면 조선 정부가 70년 일찍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국방력 강화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는 외교 전략 수립에 기여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조선 조정은 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외놈들이 감히 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죠. 명나라 비밀 외교 기록을 보면 1535년 황진이의 마지막 대형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명나라가 조선의 비밀리에 요구한 내용으로 북방 여진족 견제를 위한 군사적 협조와 전투 물량 조달과 일본 견제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죠. 여기에 무역 독점권 양보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에도 관여하고자 했습니다. 황진이는 명나라 사신들로부터 이 모든 정보를 빼냈습니다. 조선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 명나라는 앞으로 50년간 조선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군. 결국 황진이는 은퇴를 하기도 맘먹고 40세에 스파이 생활을 끝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나라를 위해 일했어. 남은 인생은 진짜 시인으로 살고 싶어. 마지막 보고서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년간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사오나 이제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찾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옵소서. 실제 역사엔 1544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 속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놀라운 삶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진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든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